유럽이 전례 없는 조치에 가까워지며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천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려는 가운데 나토는 대규모 핵훈련 개시에서부터 러시아 잠수함이 비틀거리며 기지로 표류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총서기의 발언에 이르기까지 모스크바를 향한 강경한 억지 신호를 동시에 보냈다. 이는 서방과 러시아 간 대치 국면이 점점 더 가차없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러시아가 북한의 잠수함 기술을 이전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의혹이다. 동시에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조이는 방식으로 서방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의 국방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로 워싱턴을 군수 공급망을 방어하기 위한 대체 공급원 확보의 긴급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테헤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이란과의 합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정역 발표했다. 워싱턴이 여전히 전 세계의 분쟁 현안에 깊숙이 관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남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이 주말 사이 발생한 격렬한 교전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자 아프가니스탄과의 전 국경을 봉쇄해 두 나라 간 핵심 무역 동맥이 마비되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 의회가 상원 통과를 통해 대만에 1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고 대만을 환태평양 해군 합동훈련 림팩, RMPEC에 초청할 것을 촉구하면서 베이징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영내 안보를 수호하려는 워싱턴의 장기적 의지를 보여준다. 세계 정세는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군사 전략에서 기술 경쟁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긴장이 이어지는 한 폭의 거대한 그림이다. 동맹과 대립 구도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지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청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시청자 여러분, 군사 247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한다. 저는 손석희다. 시청자 여러분,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이테는 월요일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잠수함 한 척의 비참한 상태를 거침없이 조롱했다. 모스크바가 영국 해협 도버 해협을 통과하던 중 기술적 결함으로 부득이하게 부상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디젤 전기 잠수함 노보로시스크가 국제 해역에서 항해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단순히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이라며 심각한 손상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국방부는 지난 주말 이 잠수함이 네덜란드 해군과 예인선 제이콥 그르벤스키의 호송을 받으며 북해에서 예인되고 있었다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루이테 사무총장은 슬로베니아 연설에서 러시아 해군의 초라한 모습을 조롱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지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의미 있는 존재감은 거의 사라졌고 단지 비틀거리는 잠수함 한 척이 순찰을 마치고 기지로 질질 끌려가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상황을 톰 클랜시의 1984년 전쟁 소설 붉은 10월을 찾아라에 빗대며 오늘날은 가장 가까운 선박 수리공을 찾는 일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러시아 내부 보안 유출을 다루는 텔레그램 채널이 연료가 격실로 새어 폭발 위험이 제기된다고 전한 뒤 노보로시스크의 상태는 더 심각하다는 의심을 샀다. 주목할 점은 10월 9일 나토 해양사령부가 프랑스 브르타뉴 연안의 해상에서 수면 위로 부상한 러시아 잠수함을 프랑스 군함이 관측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러시아는 노보로시스크가 지중해 임무를 마친 뒤 함대 간 정기 전속을 수행 중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는 이 함정이 2014년에 취역했으며 러시아 해군의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적 자산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서양에서 북유럽에 이르는 전 해역에서 나토의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대표적 군사 기술 자산이 부상 상태로 예인되어 기지로 돌아가야 했다는 사실은 기술적 이미지 측면 모두에서 크렘린을 방어적 위치로 몰아넣고 있다. 유럽연합 EU는 역사적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 1,100억 달러를 다른 지원이 점차 고갈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계획은 다음 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전망이다. 승인되면 유럽위원회는 2026년 2분기부터 자금 배분을 시작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을 마련하게 된다. 지원금은 장기 대출 형태로 제공되며 러시아가 전쟁 배상에 동의할 경우에만 상환하도록 설계된다. EU는 푸틴 정권이 야기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때까지 모스크바의 자산 동결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키이우가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해 매달 약 10억 달러가 필요하며
그중 상당 부분이 유럽 국가들의 재원으로 미국산 무기 구매에 쓰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회원국이 군사 경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재원 집행은 지연되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군사 지원 패키지에 대한 추가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시급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제공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4년째 이어지는 전쟁 종식을 위한 해법의 일환으로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모스크바는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2026년부터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을 금지하고 제재 회피를 돕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패키지를 추진 중이다. 유로클리어를 통해 러시아 자산 상당액을 보관 중인 벨기에는 법적 안전장치가 확보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향후 러시아나 관련 당사자들의 소송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증 메커니즘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우크라이나는 2026년에 러시아로부터의 전쟁 배상 성격의 첫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 러시아의 정치적 재정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EU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법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월 13일 국회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받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동북아 안보에 중대한 우려를 낳는 조치다. 신 장관에 따르면 북한은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를 가속하고 있으며 과거 시험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은 있으나 실전 수준의 완전한 발사 능력을 확보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서울의 정보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잠수함과 미사일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중용도 기술을 제공해 북한의 군 현대화를 돕고 있다. 한 의원은 노후한 북한 잠수함 전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여러 유형의 러시아 기술이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신포급 잠수함 영웅 김군옥이 꼽힌다. 이 잠수함은 최대 10기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SLBM 전력을 확보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변화할 것이며 영내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행동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서방에 의해 고립된 두 국가 간 군사 동맹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한국, 일본이 연합 방위를 강화하는 동안 모스크바 평양 추군 제재로 금지된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며 해상, 지상, 우주 세 전장에서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네이토는 10월 13일 러시아의 잦은 영공 및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연례 핵훈련 스테드패스트 눈을 공식 개시했다. 나토는 이번 훈련이 정례적 활동이며 현재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지정학적 환경이 동맹의 억지 메시지를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만든다고 본다. 올해 훈련은 네덜란드가 주도국을 맡았으며 14개 회원국에서 약 70대의 항공기와 2,000명의 병력이 참가한다. 네덜란드의 F-35 전투기, 정찰기, 공중급유기, 지휘통제기 등이 실탄을 사용하지 않는 모의 임무를 수행한다. 덴마크 스크리드스트룹 기지도 이번 훈련에 중요한 군수 지원 기지 역할을 맡는다. 나토 핵정책국장은 스테드패스트 눈의 목적이 전투 대비 태세 유지와 적정 수준의 투명성 제고에 있으며 이는 동맹 국민을 안심시키고 나토의 핵 억지 태세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루이테 사무총장은 이 훈련이 모든 잠재적 적들에게 우리는 모든 동맹국을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지킬 수 있고 지킬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못 박았다. 앞서 모스크바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토마호크 제공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 긴장은 더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제안이다. 크렘린은 토마호크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기라며 러시아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세계에 반문했다. 러시아는 전면 침공 이후 내내 키이우와 서방을 향해 노골적이거나 암시적인 핵 위협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10월 1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핵무기로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자는 미치광이뿐이라며 이러한 위협을 일축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은 히토류와 영구자석 수출에 대해 사상 가장 엄격한 제한을 발표해 전략적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의 국방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고시 61일 청이 지호는
해외 직접 제품 규칙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적용해 중국산 기술 소프트웨어 장비가 관여된 해외 제품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국방 공급망에 직접적 충격을 주는 전면적 역공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미국의 첨단 무기 프로그램, 예컨대 F-35 전투기, 버지니아급 콜롬비아급 잠수함, 토마호크, 첨단 레이더, 프레데터 무인기, JDAM 유도폭탄 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들 모두는 중국이 장악한 히토류 소재에 크게 의존한다. 중국은 완제품 기준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항공우주 군사용 고성능 자석의 사실상 유일한 생산국이다. 중국이 군사 프로젝트에서의 사용을 금지한 조치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 속에서 미국의 전략적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워싱턴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미국 내 유일한 히토류 자석 제조사인 노번 마그네틱스는 호주의 라이너스 레어워스와 전략적 협력에 합의해 자국 공급망을 키우고 중국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려 한다. 국익과 산업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앞서 2022년에도 중국은 일부 전략 광물의 대미 수출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는 지금의 폭넓은 제한의 전조로 여겨졌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월요일 이스라엘 크네세트에서 연설을 통해 테헤란이 진정한 평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미국은 새로운 핵 합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난 6월 12일간의 직접 충돌을 벌였고 미국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을 타격하며 개입했던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 속에서 나온 중대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준비되면 우리도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이란이 내려야 할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외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란과 미국은 5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둘러싼 심각한 이견이 난관이었다. 서방, 특히 워싱턴과 유럽 동맹국들은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0%로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테헤란은 이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토요일에는 긍정적 신호가 있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미국의 균형 있고 공정한 제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이 중재자를 통해 메시지를 교환 중이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은 환상이라며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일정으로 이집트를 방문해 가자 지구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지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이 지역의 가장 좋은 것은 이란 지도부가 테러리즘을 포기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반응은 격렬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소셜 플랫폼 X를 통해 자신과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 모두 이란 국민을 공격하고 제재로 위협하는 당사자들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이집트의 초청을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이스라엘 서방 동맹국들은 이란의 협력 아니면 전면적 고립이라는 선택을 강요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길이 2,016km가 넘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 일대는 주말에 격렬한 교전으로 수십 명이 사망한 뒤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였다. 파키스탄군은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국경을 통한 모든 상업 교역 활동은 전면 중단됐다. 이슬라마바드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아프간 영토를 거점으로 파키스탄을 공격하는 극단 무장 세력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탈레반 정권에 요구한 뒤 교전이 발생했다. 탈레반은 이를 부인했지만 충돌은 확산되었고 2021년 탈레반의 카불 장악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로 기록됐다. 파키스탄군은 병사 2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탈레반은 자국 전투원 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서로의 피해 규모가 더 크다고 주장하지만 독립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전은 주로 분쟁성 국경 거점에서 발생했고 이에 따라 모든 육로 관문과 행정사무소가 폐쇄되었다. 신선식품, 수출품, 환적 화물을 실은 수백 대의 컨테이너와 트럭이 양측 국경에 발이 묶이며 양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상공회의소의 한 부회장은 피해가 수백만 루피에 이르렀으며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의 필수 물자 공급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탈레반 정권은 어느 누구와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지만 긴장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두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매우 우려를 표하며 중재 의사를 밝혔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도 긴장 완화를 설득 중이다. 현재 상황은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위기를 장기화하고 남아시아 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을 키우고 있다. 미국 상원은 10월 9일 77대 22의 압도적 표결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대만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베이징발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타이베이의 자주적 방위 능력을 강화하려는 워싱턴의 장기적 약속의 중요한 이정표다. 법안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대만 안보협력 이니셔티브의 틀 안에서 집행되며 경년으로 실시되는 환태평양 해군 합동훈련 림팩에 대만 해군을 초청하도록 촉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만약 미 국방장관이 초청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에 서면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림팩은 인도 태평양 지역 연합 전력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세계 최대 해군 훈련으로 미국은 영내 군사 협력 유지와 해상 안보 보장을 위한 유일무이한 훈련 기회로 평가한다. 법안은 또한 미 국방부와 대만이 무인기 UAV 및 대두이 무인기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서 협력하도록 지시하고 대만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평가해 보호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이중 용도 기술 확산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일본, 한국, 필리핀, 뉴질랜드, 태국, 대만, 나토 회원국 등 우방에 대한 국방 조달, 우선 메커니즘이 포함됐다. 국방부가 국방혁신단을 통해 대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방산 스타트업의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대만의 국내 방산 기반을 강화하도록 한 조항도 있다. 주목할 대목으로 미국 국방부가 대만 안보 지원에 장기 로드맵을 제출하고 유사시 대만을 신속 지원할 영내 군수 비축 창구 구축을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국방 외에도 올해 NDAA에는 대만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미국이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대만의 가입을 지지하도록 했다. 현재 상하원은 서로 다른 버전의 NDAA를 조정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된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사 247 프로그램을 마친다. 군사 247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린다. 손석희 인사드린다. 다음에 다시 뵙겠다.